여러분, 국민연금 이야기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그거 그냥 65세 되면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할 게 뭐 있어? 근데요, 이 생각 때문에 노후가 완전히 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받는 연금이 반토막 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현실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65세에 받을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퇴직했는데 생활비가 빠듯해서 이런 이유로 1년 먼저 64세부터 받으면 연금이 6% 깎입니다. 그럼 얼마가 되느냐? 94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그래도 큰 차이 없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2년 당기면 어떨까요? 63세부터 받으면 12%가 깎여서 88만 원입니다. 3년, 4년 당기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꽤 줄었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5년 조기 수령입니다. 60세부터 받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무려 30%가 깎입니다. 아까 100만 원이던 연금이 70만 원이 됩니다. 이건 1년만, 5년만 받는 게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7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70만 원으로 요즘 노후 생활 가능하십니까? 관리비, 통신비, 병원비, 조금만 아파도 약값, 경조사 한 번만 있어도 한 달이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조금만 참고 늦출걸 이 말을 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100만 원 연금인데 이걸 늦춰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65세가 아니라 66세부터 받으면 1년 늦춘 겁니다. 이때는 감액이 아니라 증액입니다. 얼마가 오르느냐? 7.2%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107만 2천 원이 됩니다. 2년 늦추면 114만 4천 원, 3년 늦추면 122만 원대, 5년 늦추면 무려 136만 원입니다. 자, 숫자만 놓고 보면 아까 조기 수령한 분은 70만 원, 연기한 분은 136만 원입니다. 거의 2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10년이나 늦게 받으면 총액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계산해 드립니다. 60세부터 70만 원 받는 분과 70세부터 136만 원 받는 분, 80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총액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80세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연기해서 받으신 분이 완전히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90세, 100세까지 사신다면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말 지금 당장 이 돈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 병원비도 없고 먹고 살 돈도 없다. 그럼 조기 수령하셔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빨리 받는 게 낫지. 남들 다 받으니까. 이 생각으로 당기면 그 선택을 평생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국민연금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 선택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 연금 구조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일하면서 연금 깎이는 문제.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제도였고 2026년부터 뭐가 달라졌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국민연금의 가장 황당했던 구조, 그리고 2026년에 바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도 일하십시오. 건강하면 계속 사회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처음 5년 동안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소득, 둘째, 사업소득, 셋째, 임대소득. 쉽게 말해서 밖에 나가서 몸쓰고 머리 써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65세에 국민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건강해서 경비일 조금 한다. 주 3, 4일 한 달에 200만 원 번다. 혹은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조금씩 수입이 나온다. 혹은 집 하나 월세 줘서 월 150만 원 받는다. 이러면 어떻게 됐냐? 국민연금이 깎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해놓고 일하면 연금 깎는다. 맞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뭐냐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단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장에 돈 몇 억 넣어두고 이자 몇 천만 원 받는 사람, 주식 배당으로 돈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한 푼도 안 깎입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추운 날 손 호호 불어가며 일하는 사람은 연금을 깎아버리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이, 그럼 뭐 하러 일해? 일하면 손해인데. 노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였던 겁니다. 이 문제를 그동안 수없이 지적해왔고 결국 2026년부터 이 부분이 완화됐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해당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월 소득이 대략 600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깎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쉽게 말해서 연봉으로 치면 7천에서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연봉 7천, 8천 버는 분 솔직히 얼마나 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경비, 관리, 단시간 근로, 소규모 사업, 소액 임대소득 정도라면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이제는 노후에 일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깎일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래도 국민연금 절대 안 깎이는 거네요? 아닙니다. 아주 고소득, 노후에도 월 600만 원 넘게 버는 경우에는 여전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냐? 국민연금을 아예 개시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연금은 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신청입니다. 내가 신청해야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시기에는 연금을 잠시 안 받고 연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금이 깎이지도 않고 오히려 연기한 만큼 연금이 더 늘어납니다. 이걸 모르고 무조건 65세 되자마자 연금부터 신청해버리면 괜히 깎일 이유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2026년부터는 일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깎일 확률이 크게 줄었다. 둘째, 노후에 적당한 소득은 이제 거의 영향 없다. 셋째, 소득이 많은 경우라도 연금 개시 시점을 조절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받는 게 맞을까? 조기 수령이 맞는 사람, 연기 연금이 맞는 사람, 이 기준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평생 후회하는 선택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조기 수령이 맞을까? 아니면 연기 연금이 맞을까? 이 질문에 대해 인터넷에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오래 살 자신 있으면 늦춰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받아라. 이런 말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준은 수명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얘기 말고 현실 기준으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 수령이 맞는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당장 연금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퇴직했고 고정 수입 없고 저축도 거의 없고 이 돈 없으면 병원비, 생활비가 막막하다. 이런 분들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조기 수령 하셔야 됩니다. 연금은 노후를 위해 만든 제도지만 지금 살아야 노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건강 상태가 객관적으로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명확한 진단을 받았거나 지병이 있고 생활이 많이 제한되는 상태라면 이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채가 많고 현금 흐름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입니다. 빚이 있는데 연금 미루면서 대출 이자 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도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연기 연금이 유리한 분들입니다. 이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본 생활비가 이미 확보된 분들입니다. 퇴직금이 있거나 개인연금이 있거나 배우자 소득이 있거나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지금 당장 안 받아도 생활이 됩니다. 이 경우 연기연금은 거의 무조건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연기할수록 증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1년 늦추면 7.2%, 5년 늦추면 36%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건 은행, 보험,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두 번째, 평균 수명 정도는 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평균 수명 80세 넘습니다. 나는 평균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셔도 연기연금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0세 전후부터 누적 금액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60세부터 70만 원 받는 사람과 70세부터 136만 원 받는 사람, 80세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연기연금 쪽이 완전히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90세, 100세로 갈수록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70만 원도 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80대, 90대가 되면 7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 수준이 됩니다. 병원 한 번 가고 약값 내고 관리비 내면 끝입니다. 연기연금으로 130만 원, 140만 원을 받는 분들은 이 시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선택권이 생깁니다. 병원을 가도 마음이 덜 조급하고 자식에게 전화 걸 일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품격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무조건 늦추는 게 좋은 거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연금을 안 받아도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연기연금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연금은 5년 풀로 안 해도 됩니다. 1년, 2년, 3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꼭 70세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나는 2년만 늦출 수 있겠다. 이것만 해도 연금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입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그 조건이 평생 유지됩니다. 아, 내가 실수했네. 이걸 깨닫는 순간은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받기 전에 반드시 계산하고 반드시 생각하고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다음에서는 아예 국민연금을 안 내거나 중간에 끊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추후납과 선납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에서 진짜로 갈리는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국민연금? 나 예전에 좀 내다가 중간에 끊었어. 안 냈어도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부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아예 안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워야 연금이 됩니다. 이걸 가입기간 10년이라고 부릅니다. 9년 11개월 연금 안 나옵니다. 8년 안 나옵니다. 딱 10년을 채워야 그때부터 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잠깐 일하다가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장사하다가 몸 아파서 쉬고 이러다 보면 아, 나 국민연금 몇 년 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이 흐릿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7년, 8년, 심지어 9년까지 냈는데 그냥 포기해버린 분들입니다. 이건 돈을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채우면 평생 연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추후납입니다. 추후납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내지 못했던 기간을 지금 와서 다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더 내는 게 아닙니다. 못 냈던 걸 나중에 따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예전에 국민연금 5년 냈어요. 그 이후로 10년을 쉬었습니다. 그럼 가입기간이 5년에서 멈춰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연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년을 추후납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가입기간이 15년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연금 수령 자격이 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추후납, 그냥 연금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금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추후납으로 낸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소득이 있는 분, 세금 내는 분들, 추후납을 하면 세금을 바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소득이 좀 많아서 세금을 꽤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추후납으로 2천만 원을 냈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이 그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세율이 30%라면 600만 원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연금은 늘어나고 세금은 줄고, 이거 안 쓰면 손해입니다. 자, 그 다음이 선납입니다. 선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앞으로 낼 연금을 미리 내는 겁니다. 이 제도는 특히 이런 분들께 굉장히 유리합니다. 올해는 소득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 올해 사업이 잘 됐는데 앞으로는 불확실하다. 이런 경우 앞으로 1년, 2년, 최대 5년치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낸 금액을 전부 올해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 때 미리 내고 세금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같은 돈 벌고도 세금을 더 나에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안 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연체가 되면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연체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 옵니다. 계속 안 내면 압류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프리랜서분들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연체가 쌓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내고 버틴다. 이건 이제 전략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을지 늦게 받을지보다 얼마나 끊김없이 잘 이어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중간에 끊겼다면 추후납을 고민해야 하고, 소득이 많은 해가 있다면 선납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걸 활용하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엮이는지, 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는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주 솔직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였다. 옆집은 국민연금 거의 안 냈는데 기초연금 다 받더라. 이 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생긴 말인지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낸 돈이 아닙니다. 국가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세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복지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내가 평생 부어온 돈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는 이 두 제도가 겹친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많이 받고 기초연금도 다 주면 복지가 중복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만 원 더 받으면 기초연금이 10만 원 깎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1루 2만 원, 많아야 2, 3만 원 수준입니다. 전부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바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없다. 이 말은 과장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조정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잘못 이해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기초연금 깎일까봐 국민연금 안 낼래.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제도입니다. 제도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지금은 받고 있지만 기준이 바뀌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평생 나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늘려놓는다. 기초연금은 받으면 좋은 보너스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부부 연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국민연금 둘 다 있으면 하나만 받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는 각자 자기 연금 그대로 받습니다. 문제는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이때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받던 국민연금의 50번 60%를 배우자가 평생 받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본인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은 금액이 더 큰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고 그 순간 본인이 평생 부은 국민연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특히 10살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똑같이 국민연금을 끝까지 늘리는 게 과연 맞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내 돈이고 기초연금은 국가 보조입니다. 국민연금을 안 내서 기초연금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미래를 담보로 지금을 택하는 선택입니다. 지금은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연금 위에 하나 더 얹을 수 있는 카드, 주택연금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집이 있는 분, 집이 없는 분 각각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아주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연금 하나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사람이 있고 기초연금만으로는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은 그냥 살고 끝내는 공간이 아니라 노후를 지탱하는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자식한테 남길 게 없잖아. 이거 손해보는 제도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집이 있는데 현금이 없는 노후와 집에 살면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노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않는 게 맞는지, 집값이 낮은 경우, 집값이 높은 경우, 자식이 있는 경우, 자식이 없는 경우까지 있는 그대로 장점과 단점을 전부 꺼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괜히 좋다고 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모르고 지나쳐서 후회하는 일은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본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